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는 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어떻게 저 정도까지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됐으면은 하늘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신났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을 더 키워가지고 이거를 통해가지고 골든크로스를 달성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신났었죠. 그런데 그렇게 김건희 씨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터졌죠.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조국 사태랑 사실상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준석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논란이 터졌을 때 기존의 논란에 대처했던 이재명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도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논란이 터진 지 몇 시간 만에 즉각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죠. 아무래도 조국 사태가 됐건 윤미향 사태가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무지성으로 지지를 하는 거, 그게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사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아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로 마사지숍에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전 한겨레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미혼의 20대 남성이 마사지샵에 간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냐, 누가 도대체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허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허재현이라고 하는 한겨레 출신인 저 사람이 주장하는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겁니다. 장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들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아빠가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자기들과 관련된 문제는 그게 뭐 대수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저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곳에 다녀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아냐? 가게를 가보니까 이 대표의 사인이 걸려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마사지샵에 갔다라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뭐 대수냐? 나도 그런 곳에 갔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곳에 갔다. 그걸 어떻게 하냐? 사인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에.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정말로 이준석 당대표가 갔던 곳이 퇴폐업소였다라고 한다면 대문짝만하게 자기의 사인을 그 가게에다가 걸어 놓겠습니까? 오히려 신분을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했겠지. 그거를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은밀하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러했겠지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바보도 아닐 텐데 그런 퇴폐업소에 가가지고 자기 사인을 벽에다가 걸어놨다,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걸어놨다, 자기 신문이 다 노출이 되도록,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사인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곳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측에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의 사인이 걸려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준석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기에다가 사인을 해놨어요. 제시라고 하는 사람도 저기 사인이 있고, 그리고 전현무 씨 또한 마찬가지로 방문했다라고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허지연이라고 한 사람이 방문했다라는 것, 이준석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방문했다라고 하는 저 마사지샵이 무슨 뭐 퇴폐업소가 아니라 은밀하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건전 마사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가지고 대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고 허재현 씨가 그 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문제를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줘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애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김혜경 씨가 원래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큰아들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사실상 모든 것들이 여자친구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여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가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큰아들이 썼다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전혀 그런 식의 이미지와는 딴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성을 소중히
이상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인터넷 같은 데다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하지도 않았던 일을 좀 뭔가 자랑하고 뭐 이러고 싶어가지고 좀 세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재명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글만 그렇게 써놨지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썼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상세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큰아들이 썼다라고 하는 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니들도 위닝 해가지고 여자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정자 스파 땡땡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정자 스파 땡땡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조금 더 찾아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후기를 남겨놓은 걸 보니까 호텔식 테라피라 조금 생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사지가 끝나고 난 뒤에 라면을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관리사분의 몸매가 굉장히 좋았고 마사지 받을 때 더욱더 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재명의 큰아들이 썼다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정자 스파 땡땡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남긴 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뭐 퇴폐업소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마사지를 받는 곳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파 초보의 분당 스파르타 첫 방문기라는 것인데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뭔가가 좀 잘 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은주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몸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제가 따로 안 읽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큰아들이 거기에 가서 내 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큰아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원 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니까 한두 개 글을 올린 게 아니라 200개 가까이나 글을 올렸고, 칩을 거래하자라고 하는 글도 100여 건을 올렸고, 심지어 방문 후기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의 큰아들이 2019년도 1월달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20년 7월까지 저런 짓을 했다라는 건데,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큰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혐의가 커져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재명의 큰아들에 대한 의혹이 추가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니까 이재명의 큰아들이 사기까지 쳤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2020년도에 다음 같은 글이 올라왔죠. 이재명의 큰아들이 500불 사기 사건을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큰아들이 사기까지 쳤다라고 하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아직까지 해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나 복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나 지금 하늘이 나서가지고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늘조차 이재명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쯤 됐으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는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